네,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그럼 또 개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에 수업에서는 함수 계속 학습해 왔고요. 오늘부터 서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함수 설명했는데 어려운 함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잘하고 기본적인 원리만 좀 딱 감 잡으면 함수 쓰는 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 위자드가 잘 돼 있거든요. 도움말 모르면 또 FX 눌러서 거기서 맞는 걸 쭉 해서 마치 메뉴에서 고르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예,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단지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저다 빨리 찾을 수 있죠. 몰라도 그냥 크게 찾으면 되는데 모르는 경우 찾기 되게 힘듭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목록의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엑셀 쓸 때 함수를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거고요. 필요할 때만 쓰는 거니까. 함수는 내가 보다 편하게 쓰려고 계산식 같은 거 이미 저장되어 있는 그 기법 쓰자는 거거든요. 또 위자드도 잘 되어 있어 오류도 잘 잡아주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사용하기 바랍니다. 서식은 두 번에 걸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서식은 앞에 강의가 너무 길다는 불만이 많아가지고 조금 빨리 진행하고 내용 설명도 조금 줄이겠습니다. 뭐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실습하면서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식은 100% 마우스만 가지고 하는 작업들이거든요. 샘플 데이터가 있을 경우 거기 어떤 효과를 주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쭉 설명하고 이건 진짜 손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쭉 만지고 버튼 다 눌러서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동영상 가능하면 안 집어넣습니다. 너무 사이즈도 크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해서요. 요거 샘플로 한번 2시간 진행해 보고 요거의 반응이 좋으면 이 스타일로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동영상 하기가 너무 길어도 여러분들 짜증 나잖아요. 1시간 넘어가면. 예, 봅시다. 오늘 뭐 할 건지. 꾸미기 기능 서식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꾸미기에는 서식, 표시 형식, 조건부 서식, 셀 스타일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합니다. 예. 근데 오늘은 셀 서식에 대해서만 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까지 할 겁니다. 뭐 이 뒤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내용이 좀 할 말이 좀 많다는 거죠. 네, 어려운 건 아니고 마우스만 보면 됩니다. 다음 시간 표시 형식, 조건부 서식, 셀 스타일. 여기서 저 특이한 기능은 뭐 조건부 서식 같은 거 재밌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꼭 예, 셀 서식은 데이터의 맞춤, 색, 테두리, 채우기 등의 기능을 설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데이터 맞춤이 뭐죠? 글씨를 쓸 때 왼쪽에 맞출 건지 오른쪽에 맞출 건지 위로 맞출지 아래로 맞출 건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글자 색깔은 뭘로 할 건지 테두리는 둘를 건지 말 건지 이게 셀에 대한 거겠네요. 또 채우기만 이건 색의 셀에다가 배경 색깔 채울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거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보기 좋게 하려는 거죠. 뭐 보기가 좋아야지. 보기 좋게 하면 어떤 점이 좋아요? 일단 사람들이 먼저 고르겠죠. 또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시트를 읽기 쉽게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죠.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는 어떤 표의 보고서거든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 만드는 건데 보는 사람이 쉽게 나한테 묻지 않고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고 그러면 이건 잘 만든 문서죠. 한번 샘플로 보겠습니다. 왼쪽에 서식이 없는 워크시트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만든 워크시트죠. 꾸미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냥 입력한 그 상태 그대로 놨고요. 왼쪽에 평균을 오른쪽에 평균을 보니까 이것도 그냥 계산식 나온 그대로 표현을 했네요. 이런 거 이게 뭐지? 그러면 봐야죠. 뭐 알 수는 있어요. 커피의 일일 판매 내역이 나왔네. 이렇게 팔렸구나. 그리고 평균 보니까 33, 19. 이게 뭐 이렇게 길어. 볼 때 짜증 나잖아요. 누군 길고 짧고 들쑥날쑥하니까요. 이런 거를 갖다가 서식을 적용하면 오른쪽 편 요거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어느 거를 더 좋게 생각하겠어요? 또 볼 때 어느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지. 오른쪽 같이 표 선도 그려주고 칼라링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값이 표시될 때 자릿수도 딱 맞춰주면 비교하기 훨씬 좋잖아요. 이게 훨씬 낫지 이게. 예. 이런 역할, 이런 작업을 하는 걸 꾸미기 작업이라고 하고 이런 걸 설정하는 걸 셀 서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고요. 뭐 별건 아니네. 뭐 아래 한글 같은 거 쓰면서도 많이 경험해 봤죠. 폰트 조절하고 줄 간격 조절하고 그리고 뭐 색깔도 칠해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이건 표다 보니까 특히 더 아래 한글은 좀 흐름 이런 건데 이건 하나하나의 값이 대부분 숫자를 의미하고 숫자가 들어있고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 더 정확히 표시하자는 거죠. 하여간 이쁘게 꾸미는 방법 배우는 시간입니다. 계속 해봅시다. 셀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 먼저 할게요.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지.
아, 이거 뭐 얼굴 보고 하면 진짜 5분도 안 걸리는 건데 10분이면 다 끝나는 수업인데 이걸 굳이 자료 만들고 내가 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방법, 엑셀을 실행시키면 화면에 위에 이런 툴바들이 나오죠. 이런 툴바를 뭐라고 하죠? 리본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리본. 리본 속에는 자주 쓰는 것들이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셀 서식은 홈이라는 탭을 선택하고 주로 사용합니다. 리본에 홈 메뉴 선택해주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기는 일반적인 편집 작업이고, 여기 보면은 글꼴 밑에 이름이 나와 있네.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스타일, 요까지 보면 되네. 주로 조건부 서식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네. 글꼴, 맞춤, 표시 형식이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 같으네요.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이것만 갖고 아까와 같은 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이 마우스를 직접 눌러준다는 거죠. 대상 셀을 선택하고 여기서 메뉴로 여기 리본에 나오는 이 아이콘을 클릭만 해주면 바로 셀이 적용이 되는 거죠. 알잖아요. 이거 다 해봤잖아요. 이거 뭐 이런 걸 직관적 사용법이라고 그러죠. 특별한 설명을 듣지 않다 하더라도 마우스로 글씨 있는데 눌러보니까 그리고 역삼각형,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죠? 다른 항목도 있으니까 눌러라. 그러면 내가 딴 것도 제시하겠다, 그 소리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콘, 이거 뭐죠? 이거 누르면 이제 보다 디테일하게 정밀하게 어떤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별도 창이 제시가 됩니다. 그거만 알면 되죠. 뭐. 모르면 눌러서 하는 거고요. 또 쳐다보면 대충 감 잡힙니다. 완전히 컴맹이 아니라면 금방 따라합니다. 여기 주전자에 난 요거 뭐죠? 요거 요거 채우기잖아. 채우기. 딱 기본적인 아이콘의 모양 정도는 알고 있어. 채우기 주전자 나오는 거 알죠? 여기 두꺼운 글씨, 기울어진 글씨, 밑줄친 글씨, 보통 볼드체, 그 다음에 이태릭체, 그리고 밑줄, 언더라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 글씨가 나오는데 밑에 색깔이 빨간 줄이 나와 있는 거 뭐죠? 글자 색깔이 되겠죠. 여기 글씨가 있는데 가 있는데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거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있으면 뭐 같아요? 글자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일을 하는 거구나. 금방 감 잡히잖아요. 보다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숫자도 있네. 이거 폰트 사이즈구나, 글자 크기구나. 금방 알잖아요. 글자의 채는 여기 폰트 이름 나오네. 이거 보고 하는 거죠. 다 배운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맞춤. 맞춤 보게 되면 맞춤 뭐죠? 여기 그림 보면 위에 있고 중간에 있고 아래에 있죠. 세로로 맞추는 거구나. 예? 요거는 뭐죠? 요거 보니까는 선이 있는데 하나는 왼쪽에 붙어 하나는 오른쪽에 붙어 하나는 가운데 붙어 있죠. 이건 가로 맞춤이구나. 금방 할 수 있죠. 그 밖에 디테일한 것도 눌러보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많이 씁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엑셀을 작업하는데 셀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어떤 내용을 입력하다 보니까 한 셀을 넘어가게 돼. 한 셀을 오버한다는 거죠. 이럴 때 내가 내용을 이렇게 표시하고 이 선을 없애고 싶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만큼 한 셀이 아니라 한 5셀쯤을 잡아 먹어요. 근데 여기 칸이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 무슨 내용이 들어가면 더 이상 글씨가 표시가 되질 않거든요. 그럼 이 칸이 나눠지고 보기가 나쁘다 이거지. 이럴 때 마우스로 이걸 쫙 긁어 선택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딱 누르면 얘들이 통짜로 셀 하나가 이렇게 커져 버립니다. 이렇게 훨씬 보기가 좋아져요. 물론 다시 누르면 또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셀을 다 합쳐서 하나의 셀로 만들 때 쓰는 단축키입니다. 좋습니다. 많이 씁니다. 그 밖에 화면에 숫자가 표시될 때 숫자의 형식은 이걸.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고 그러면 아까 그 리본에서 툴바에서 선택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미니 도구 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는 느낀 사람도 못 느낀 사람도 있는데 지금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어떤 셀? 여기 셀 병합해서 가운데 맞춤 실행했네요. 이런 경우 여기 내용이 여기서 특정한 영어 마우스를 이렇게 딱 선택을 한번 딱 해봐봐요. 커피 일일 판매 내역이라고 있는데 한번 클릭하면 셀이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클릭해서 특정한 단어만 딱 선택을 하면 바로 이런 창이 나옵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 네가 이걸 선택했을 때 처리할 내용이 아마 이거 아니니 하고 얘가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너 글씨를 선택한 거 보니까 글씨 크기 또는 폰트 효과를 주려는 것 같아. 그래서 제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럼 여기서 골라만 주면 되는 거예요. 엑셀은 참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엑셀이란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지금같이 회사에서 사무용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기기가 됐고요. 컴퓨터 없이는 일을 못한다라는 말이 나온 이유도 엑셀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진짜요? 엑셀이 없었으면 컴퓨터 이렇게까지 쓰지도 않아요. 일단 돈을 버는 기계가 우선이거든요. 게임이 좋다, 인터넷 좋다. 아니에요. 엑셀이 사무용으로 쓰는데 아주 유능한, 아주 파워풀한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렇게까지 보편적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아니었으면 그 역사책에 나왔듯이 뭐 유니백, 애니악 해가지고 초기에 과학기술용으로 군사용으로 썼던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그렇다고요. 어쨌든 셀 서식 적용하는 방법은 셀 내 특정한 그 문자나 그 내용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보조적인 조그만 창이 열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뭐 거기 여러 가지 누르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또 확대돼서 이렇게 상세 미니 도구문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굳이 설명한다기엔 뭐하고 상황이잖아요. 들어가서 마우스 선택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나옵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니 도구 모음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알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요거도 이제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 방법 세 번째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리본이 나왔을 때 여기서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는 방법, 아니면 그 내용 셀 내에서 특정한 문장 단어만 딱 선택하고 기다리면 바로 미니 다이얼로그가 나와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여기 리본에 보면 오른쪽 밑에 여기 화살표 밑으로 꺾여 오른쪽 밑에 내가 화살표 있다고 그랬죠. 이걸 누르게 되면 바로 이 창이 제시가 됩니다. 이게 셀 서식 관련된 모든 기능을 다 처리하는 창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내가 글꼴에서 이걸 누르면 여기 글꼴이 선택된 상태로 나오고요. 내가 맞춤에서 누르면 맞춤이 선택된 상태로 글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표시 형식이 선택되어 있는데 그럼 분명히 요걸 눌러서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속에서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셀 관련된 모든 서식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표시 형식을 지정할 때도 어떤 종류의 데이터냐를 먼저 네가 지금 표시하려는 게 뭐야? 일반적인 거야? 숫자야? 아니면 날짜야? 시간이야? 백분율이야? 아니면 문자야? 이걸 여기서 골라 이렇게 주면은 그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잘 정돈이 돼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요 범주는 그 셀에 대한 표시 형식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셀에 어떤 종류의 데이터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날짜면 대신 마이너스 표시라고 표시하고 이게 시간이면 콜론 집어넣어 주고 물론 데이터가 잘 들어가야 돼요. 쓰레기 집어넣으면 쓰레기밖에 더 만들어내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 있죠. 맞춤 때문에 그래요. 숫자를 입력하면 어디로 맞춰지죠?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문자 입력하면 어떻게 맞춰지죠? 무조건 왼쪽에 맞춰지도록 되어 있죠. 그것도 여기 정해진 이 룰에 따라가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들어가서 글꼴 맞춤 표시 형식 내가 원하는 기능을 선택해 사용해도 됩니다. 셀 내에서 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해도 이 창 대부분 다 이 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창이군.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특정 셀의 서식 이제 디테일하게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 중에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죠. 빨리빨리 한다고 그랬어요. 다 알고 있는 사항 같아서요. 글꼴 지정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잘한다. 알죠? 잘한다. 글꼴 탭 리본에 보면 글꼴이라는 그룹 내에 보면 이런 항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한번 설명했죠. 여기서 모르는 게 뭐 있죠? 요거 안 해봤다.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근데 테두리는 여기서 안 할 건데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기서는 건너뛰고 글자에 대한 것만 이야기합시다. 폰트 지정하고 크기 지정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 주는 거죠. 두껍게 기울어지고 밑줄 긋고 색깔은 여기서 지정을 해 줍니다. 이게 다죠. 그런데 이게 딱 내가 이거 폰트 을마루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글씨를 좀 키워봐봐. 어느 게 제일 좋은지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보고 싶어. 이럴 때는 여기에 있는 요거 글자의 크기를 한 번씩 버튼 틱틱 누르면서 점점 수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키워 놓고 보자는 거죠. 이걸 증가나 감소시키면서 크기를 조절하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 다음 단계 갑시다. 알죠? 글자체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글자체들 나왔네요. 이거를
폰트라는 게 있습니다. 초보자일 수 있으니까 픽셀 점의 개수입니다. 점의 개수가 많으면 글씨가 크게 나오는 거고 점의 개수가 적으면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폰트는 알고 있는 게 낫죠. 우리 궁서체는 보통 붓글씨 쓰듯이 쓰는 거 있죠. 이걸 궁서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딕이란 말이 들어가면 두껍게 나고 각이 딱딱 진 그런 글씨체를 고딕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탕체는 세리프체, 산세리프체 그런 거 먼저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했나? 아닌 것 같구나. 이렇게 꼬리 어떤 글씨를 쓸 때 마치 붓글씨 쓰는 거지 꼬리가 생기는 거 요게 바탕체입니다. 이 글자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글자체들이죠. 그래서 기본적 글자체는 알고 있으면 좋고요. 몰라도 상관없고요. 내가 폰트 이렇게 바꾸는데 야 이거 무슨 체로 한번 바꿔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야 폰트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다 바꿔봐. 그러면 폰트가 장난이 아니게 많거든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있는지. 아직 안 나오네. 좀 이따 보여줄게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언제 다 기억을 해요. 저 하나하나 변화시키면서 보면 됩니다. 글자의 효과를 주는 거는 두껍게, 그러니까 굵게 나오는 거, 볼드체라고도 하고요. 기울임은 보통 딴 데서 이태릭체라고 합니다. 밑줄, 언더라인이라고도 하죠. 이 밑줄도 있고 취소선이 있습니다. 어떤 글씨가 있을 때 아랫줄에 떨어지면 이건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죠. 밑줄이라고 하고요. 가운데 그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취소선이라고 합니다. 취소될 것도 미리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삭제된 내용입니다. 근데 과거 히스토리를 알고 싶어 이럴 때는 그 내용에다가 취소선을 설정하게 되면 되죠. 글자색은 다 알고 있죠. 글자색이 배경색과 동일하면 어떻게 되죠? 화면에 표시가 되질 아니지. 표시는 되되 보이질 않죠. 그래서 색깔 지정할 때는 배경 색깔이 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감성적으로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오케이,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글자체입니다. 글자체 무진장 많습니다. 무슨 체가 무슨 체인지도 모릅니다. 일단 윈도우에서 제공된 모든 폰트,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건 여기서 다 불러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 있나? 모르면 대상을 선택해 놓고 여기서 이동키를 이용해서 한 줄 한 줄 내려도 됩니다. 마우스로 긁어도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해도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이 바로 해당 셀에 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폰트 중에 뭐 특별한 건 트루 폰트라고 해서 T는 확장시켜도 깨지지 않는 폰트들 얘기하는 거고, 어디에 보면 이렇게 골뱅이 표시 S나 사인이 있는 경우, 이거는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90도 회전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세로로 쓴 글씨나. 그래서 앞에 나오는 아이콘 같은 게 의미가 다 있는 거니까 좀 시간이 되면 눌러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어요. 폰트 무진장 많다는 거 알고 있고요. 자주 사용하는 폰트 몇 개 정해서 쓰면 되고요. 그런 게 자주 쓰게 되면 바로 이쪽에 최근 사용한 폰트가 나타납니다. 여기쯤에 나와요. 그래서 뭐 할 때 편하게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 테마 글꼴이라고 그래갖고 기본 테마 줄거리를 잡고 시작을 합니다. 제목은 무슨 체, 본문은 어떤 체, 이런 식으로 있어서 그냥 선택만 쉽게.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수행한 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분석해서 자주 쓰는 걸 위에다 배치해줘. 최근에 썼던 걸 위에 배치해서 자주 쓰는 거를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가이드를 해줍니다. 폰트는 무지장 많고 눈에 드는 거, 보기 좋은 걸 사용하면 됩니다. 색 지정 하면 되죠. 대상 선택하고 여기 글자 밑에 빨갛게 색깔 밑줄인데 색깔이 들어가 있는 글자 있습니다. 요거 주전자는 배경 채우기고 글자 밑에 있는 건 글자색이 됩니다. 이걸 누르면 이런 표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색 보고 싶다고요? 그럼 밑에 쪽에 또 있죠. 다른 색이라는 거 누르게 되면 이렇게 큰 색상표가 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 골라주면 됩니다. 이게 약간 복잡하다는 거예요. 색상. 이런 색상들을 잘 고르면 굉장히 문서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디자인인데 요즘에 디자인 굉장히 강조하고요. 디자인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에 대한 감각을 많이 써보는 겁니다.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10가지 테마색이지 10가지 표준색과 10가지 테마가 제시가 되고, 그리고 그걸마다 5가지로 좀 농도를 조절해 표시했습니다. 기억할 필요 없는 사항이죠. 글자 색깔, 글자 할 때, 배경할 때 신경 써서 쓰기 바랍니다. 셀 서식 되게 많네. 미리 보기 기능이 있다고 했고요. 적용하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동키를 이용해도 됩니다.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 글꼴에 확장 버튼 역삼각형 있죠. 이거 누르면 목록이 쫙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마우스로 선택해도 되고요. 이동키로 하나씩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게 바로 그 화면에 표시됩니다. 여기 어디? 여기 자세히 보니까 극장이 셀이 셀렉트 되어 있네요.
요 선택된 거에만 적용이 돼서 미리 보기입니다. 일종의 미리 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빠져나가고 싶으면 엔터 치면은 그 글꼴이 바로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 ESC 키 눌러주고, ES는 오른쪽 왼쪽 맨 위에 ESC라고 적힌 키 있죠. 취소 키, 이스케이프 빠져나가기거든요. 이거 누르면 취소됩니다. 보고서 마음에 들면 엔터, 아니면 ESC 키 눌러서 취소하면 됩니다. 좋군. 잘 만들었어. 예, 글꼴 변경하기. 예, 여기 제시된 이런 데이터를 입력해서 엑셀 시트를 만들어 주고요. 뭐 할까? 글꼴 변경인데 오늘 실습할 내용이, 예, 뭐 요구사항은 단순하죠. 이쁘게 만들어 보시오. 글꼴은 워크시트의 텍스트와 숫자의 스타일, 크기, 색 등을 의미한다. 셀에 들어있는 텍스트나 숫자의 서식을 지정해서 외관, 색, 크기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식을 지정하거나 외관, 색, 크기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요한 데이터를 강조하고 읽기 쉽게 만들어준다. 이게 목적입니다. 보기 좋다는 거죠. 보기 좋다는 이해하기도 쉽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실습을 통해서 글꼴 변경을 통해서 이걸 나름대로 기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이쁘게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뭐 할 수 있지? 칼라링, 줄 집어, 선 집어넣기, 천 단위로 콤마 집어넣기, 이런 거 해주면 되죠. 제목하고 합계 부분은 다른 색깔로 배경 색깔 지정해주면 더 좋아할 것 같으네요. 예, 그렇게 해서 파일 이름 뭘로 하죠? 극장 입장객 수라는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나한테 메일로 보내주면 됩니다. 물론 온라인 과제실에도 올려야 되겠죠. 셀 서식의 맞춤 기능 설명하겠습니다. 맞춤이 뭐야? 맞춤이요. 가로 세로, 왼쪽 맞춰, 오른쪽 맞춰, 가운데 맞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얼라인이라고 보통 하죠. 몰라도 되고요. 맞춤 기능 하겠습니다. 셀에 데이터를 배치하는 거고요. 가로 맞춤과 세로 맞춤으로 구분이 됩니다. 요거만 먼저 보죠. 왼쪽 맞춤이죠. 요거 오른쪽 맞춤, 가운데 맞춤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세로로도 봐요. 이 세로로도 보라는 거예요. 셀을 조그맣게 할 때는 세로가 보이지 않는데, 셀 높이, 요 경계면 잡아당기면 커집니다. 좀 크게 해놓고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럴 때 어떻게 표시되는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게 보기 좋아요? 뭐 용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가운데 배치하는 게 일단 보기 좋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아까 셀 병합하는 것도 있었는데 뭐 그것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맞춤. 셀 안에 어떤 값이 표시될 때 어느 쪽 기준으로 맞추고,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가운데 어디에 맞출 건지를 결정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텍스트 맞춤은 이렇게 특정한 셀에 값을 집어넣게 되면 그 셀보다 내용이 더 많으면 옆으로 쭉 표시가 됩니다. 이때 옆에 셀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때만 이런 게 표시가 됩니다. 나 이거 싫어, 옆으로 지나가는 거 싫거든, 이런 경우면 홈 탭에서 맞춤이란 거 탭 누르게 되면 텍스트 줄 맞춤이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을 선택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하나의 셀에 들어갈 데이터가 너무 길어서 한 셀에 다 표시가 되지 않고 옆으로 넘쳐날 때 한 셀에 딱 국한해서 보여주고 싶으면 텍스트 줄바꿈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요 안에 모든 게 다 표시가 됩니다. 조건 설정한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셀 높이가 자동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안 변하기도 하고요. 어느 게 좋은지는 자기가 판단하면 되죠. 왼쪽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어떤 내용이 C2 요 자리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으면 여기에 옆으로 표시가 안 되고 여기에 한 셀에 너까지만 표시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방지하려면 텍스트 줄바꿈을 설정해 주면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죠. 셀 병합, 아까 설명했죠. 제목 같은 건데, 제목 같은 곳에 제목을 썼는데 이게 여러 칸으로 나누어지니까 보기가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째를 하나의 셀로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거를 셀 병합이라고 합니다. 셀 합치기 이런 말로도 쓰고요. 이렇게 표시된 것보다 이게 훨씬 보기가 좋죠. 그때 사용하는 아이콘 요거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옆으로, 이게 화살표가 넓힌다는 의미입니다. 셀을 이렇게 키운다, 합친다, 뭐 같은 의미죠. 보기 좋죠. 이렇게 만들 땐 요 아이콘을 사용을 합니다. 방향? 방향이라는 게 있네. 잘 안 썼던 기능이에요. 잘 안 쓰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요게 요 아이콘이네요. 이 아이콘을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셀 안에 어떤 글씨가 있는데 그 글씨를 이렇게 기울여 주네요. 괜찮죠?
기울이면은 조그만데 옆으로 세울 수도 있지만 기울여주면 더 많은 거 표현도 되고 강조도 되잖아요. 강조. 우린 평범하게 가로로만 글씨를 쓰는데 이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거 뭐지 하고 한 번 더 보게 된다는 거죠. 홈에 맞춤 그룹에 들어가서 아까 그 창 있었죠? 탭 많이 달린 애들. 예? 거기에서 들어가면 있습니다. 거기 맞춤 누르면 거기 방향 단추 눌러주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보면 별거 없어요. 근데 이쁘네. 난 별로 안 썼는데 이거. 예. 셀 속에 있는 글씨가 이렇게 일정 부분 기울어져서 표시하는 부분을 방향이라고 하네. 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어진 정도뿐만 아니라 세로로 쓰기, 가로로 쓰기 이것도 다 설정 가능합니다. 꼭 창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학습한 거 맞춤과 병합 그리고 기울이기 방향 설명했죠. 맞아 맞춤 오케이 예, 그거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효과를 주기 바랍니다. 앞에 거랑 비슷한데 요거는 뒤에다 맞춤이라고 파일 이름 줘야 됩니다. 극장 입장객 수 파일 이름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요. 여기선 오른쪽 맞춤 가운데 맞춤 병합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이 실습해 보라는 겁니다. 실습한 결과 그게 이 파일이 되겠죠. 이 파일 나한테 제출해 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늘 얘기하지만 직접 해봐야 됩니다. 예, 손으로 배운다고 그랬어요. 입력하고 꾸며보고 여러분이 쳐다보기에 좋은지 나쁜지도 한번 판단해보고 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꾸밀 수 있나 없나 그러면서 위 아이콘도 직접 한번 다 눌러봐요. 내가 가르쳐줄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워낙 기능이 많아서 그래요. 필수적인 거나 기본적인 것만 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거 염두에 두고 시간 날 때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셀 서식 서식 중에 테두리 거의 다 온 것 같으네. 테두리 이거 좋죠. 어떤 내용이 화면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여기 보니까 셀 사이에 선들이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걸 출력해 보면 선이 안 나옵니다. 인쇄시키면 화면으로 볼 때만 나와요.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실제 이거를 칠해 줄 건지 말 건지 즉 인쇄세 선이 나오게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게 테두리입니다. 셀의 테두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각 셀의 범위의 경계를 표시하는 선이라고 제목을 해놨네요. 봐요. 왼쪽 거보다 오른쪽 게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보기가 좋죠. 선이 명확히 그려져 있잖아요. 인쇄했을 때도 선이 나오니까 얘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쓸데없는 거 고민하죠. 이건 무슨 표시죠? 유로화 표시 같아요. 나도 유럽을 가본 적이 없어서. 저 표시는 어떻게 입력하죠? 삽입이란 리본에 삽입이란 메뉴 있죠? 삽입 메뉴 끝에 가 보면은 오른쪽 끝에 오메가 표시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시그마 말고 오메가가 기호입니다. 이거 누르고서 문자표에서 찾아주면 됩니다. 이거 작성해야 되는데 걱정되잖아요. 이거 어디서 찾지? C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손으로 그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삽입에서 기호라는 메뉴 선택하면 됩니다. 설명 또 해줄게요. 셀 서식에서 테두리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테두리는 요 아이콘 쓴다고 이야기했고요. 확장 버튼 누르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확장 버튼 누르고 쓰는 게 좋아요. 그래도 여러 종류니까 그 앞에 거랑 똑같은 효과를 줄 때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바꾸고자 할 때는 이거 보면 아래쪽만 테두리 위쪽만 테두리 왼쪽만 종류를 다 열거를 해놨네. 전체 또는 이거 잘 쓰거든요. 굵은 선 테두리 그림이 이렇게 굵은 선으로 테두리 됩니다. 이런 거 있으면 범위 선택 딱 이렇게 있으면 이거 범위 선택하고 들어가서 딱 누르면 전체 선이 딱 살아납니다. 직접 해봐요. 설명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범위 선택하고 눌러서 들어가서 딱 눌러보면 선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꼭 테두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죠. 유럽 여행 경비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내용은 이거죠. 이거로 해서 이렇게 저장을 시켜줘야 돼. 여기다 무슨 기능 적용해야 되죠? 셀이나 범위의 테두리를 적용함으로써 테두리에 둘러싼 셀들을 서로 연관성 있게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경계가 명확하게 표시가 돼서 좋다. 또 중요한 값이 들은 셀과 제목들을 확실히 표시할 수 있다. 이게 테두리의 좋은 점이거든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나름대로 여기다 이렇게 선을 좀 그려봐요. 테두리 선을 해서 보기 좋게. 물론 효과 나름대로 다 주어도 됩니다. 꾸미기 배우고 있거든요. 콤마 넣어도 되고요. 정렬 방식 바꿔도 되고요. 그리고 글자 폰트 사이즈 색깔 다 설정해도 돼요. 어쨌든 나름대로 꾸며서 여기다가 저장한 다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 급하게 달려왔더니 드디어 끝까지 왔습니다. 오늘 뭐 배웠죠? 꾸미기 배우고 있어요. 동영상을 좀 빼버리고 조금 설명 말을 좀 줄였더니 생각보다 목표 시간 달성했어요. 예, 지금 배운 꾸미기 내용 대신 여러 군데 과제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다 꾸며보라는 건데 오늘 과제는 쉽죠. 꾸미는 내용이니까 선택하고 마우스만 쭉 한 번씩 누르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점이 있으면 꼭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들어와 가지고 질문하기 바랍니다. 공개 채팅방 열어놨죠? 그거 확인하기 바라고요. 꾸미기는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꾸미고 보고 느낌을 자기가 좀 이렇게 느껴야 되거든요. 느껴야 좋은 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 가지 효과들 해보기 바라고요. 문자 크기 자기 편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리본에 나와 있는 아이콘을 누르는 걸로 끝내지 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화면 나오는 거 있어요. 상세 페이지 나오는 거 있어요. 셀 서식 나오는 거야. 거기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도 시간 날 때 한 번씩 딱 누르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아,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대부분 밑에 그 결과를 샘플로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기능들이 숨겨져 있는지 아예 들어가 살펴볼 생각도 못 해요. 너무 많아서 기능이. 그리고 계속 버전이 업될 때마다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엑셀 서식 주로 꾸미는 내용들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